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없는 게 없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 응집물질 물리학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 사실 우리 생활 영역 자체가 모두 응집물질 물리학의 집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응집물질 물리학,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되게 생소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 미국 물리학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이러한 응집물질 물리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고 또 카이스트만 하더라도 물리학과의 50% 이상은, 과반수 이상은 응집물질 물리학자가 있으며 국내 물리학과에서도 가장 큰 연구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응집물질 물리학은 과연 어떤 것을 연구하는가? 주변을 둘러보시면 내 몸의 일부인 요즘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응집물질 물리 분야가 아닌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또 응집물질 물리 분야와 연관이 있고 이 모든 기술의 응용을 가능하게 한 물리학의 기초 중의 기초 분야이고 또한 미시세계에서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특히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응집됐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응집이 되어 있느냐 1cm 큐빅에 10의 23승계 정도에 오도록 엄청나게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응집된 물질의 상을 연구하는데 상이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체, 액체 그러한 것도 다 상이 되고 특히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초전도, 강자성 제가 오늘 말씀드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상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반도체라는 분야 설명을 통해 응집물질 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알기 위해서 전자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데 도체라고 하고 부도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건전지로 전선을 연결시켰을 때 불이 들어오면 도체, 불이 안 들어오면 부도체, 불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제가 반도체를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반도체 수출이 이끈 한국 경제, 반도체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거시 경제를 움직이는 거는 미시세계에서의 전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라는 것에 이제 여러분이 별표를 치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면 전하를 띠는 책받침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정전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전하를 띤 기본 입자입니다. 이 전자라는 것은 1897년 J.J. 톰슨 영국 물리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이러한 수소에서 전자 하나가 있을 때 예쁜 그림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궤도 즉 오비탈에 있는 이러한 수소 전자가 이제 나오고요. 그것을 실제로 양자역학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었을 때 수소에서 하나의 전자의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으로 생각하시면 고양이, 양자 고양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도 불리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고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고양이가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상자에 방사성 핵이 든 기계와 독가스가 들어있는 통이 연결되어 있고 1시간 안에 핵이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이 50%일 때 만약 핵이 붕괴되면 독가스가 방출돼 고양이가 죽어버리고 붕괴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 상황에서 파동함수, 즉 고양이를 묘사하는 파동함수의 표현이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 반, 죽어있는 상태 반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고양이를 확률로 존재하듯이 전자도 항상 확률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색이 조금 짙은 부분은 전자가 그만큼 존재할 확률이 큰 곳이고 색이 옅은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되게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존재 확률로서 전자의 어떤 파동함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양자역학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슈레딩거 고양이에서 유명한 얼윈 슈레딩거라는 이 물리학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파동함수를 구하게끔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러한 파동함수 여기서 요 psi라고 불리는 요 파동함수 자체가 파동함수의 절대값 즉 다시 말해서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존재 확률이 정해지고요. 이러한 파동함수를 정확히 구한다라는 얘기는 미시세계에서의 어떤 전자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히 풀다 보면 전자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정확한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 자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전자가 10의 23승 그것보다 더 많은 개수의 전자가 이 엄청 작은 부피에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 하나가 아니라 전자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필요한 거죠. 응집물질 물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이 됩니다.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어떻게 풀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동함수와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전자의 파동이라고 하면 파장을 가지고 각 위치에 존재의 확률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이 어떤 파장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이 꼬불꼬불한 게 한번 왔다가 가면, 그 주기성을 가지고 왔다 가면 그것을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장이 정의가 되면 그러면은 파수라는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파수라는 거는 파장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수가 되게 크다라는 얘기는 파장이 되게 짧다는 얘기죠. 짧은 파장은 당연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분의 1인 파수를 양자역학적인 이 물리량으로 보고 파수와 에너지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여기서 보시는 분산관계입니다. 파장분의 1에 해당하는 파수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산관계가 나오겠구나 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전자의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분산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응집된 상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주기성입니다. 이 A라고 하는 아톰, 즉 원자들이 무수히 많고, 이 무수히 많은 원자들 안에서 전자가 얘들을 보면서 어떻게 파동함수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의 23승계나 있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한 주기성을 가진 수많은 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전자들이 어떠한 파동함수를 이루는가,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되는 파동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성은 다른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아톰이 옆을 봤을 때 위치가 1에서 2로 옮겼을 때, 2에서 3으로 옮겼을 때, 하나하나 옮겼을 때 그 주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똑같은 주변을 형성하면서 전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똑같은 그런 주기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는 원자들 사이에서 파동함수, 즉 분산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주기성을 가지는 결정 구조는 만약에 그냥 1차원 라인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기성이 딱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은 1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3번으로 가고 3번에서 4번으로 가고 이런 주기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원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X축도 있고 Y축도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평면에서 주기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주기성이 사각격자가 될 수도 있고 삼각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각격자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는 그냥 하나의 주기성밖에 없지만 2차원에서는 그러한 주기성 플러스 다른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각격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90도 회전 대칭성을 4번 똑같이 하면 그럼 정확히 똑같은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한 회전 대칭성 또는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울 대칭성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양한 대칭성이 2차원에서는 있고 3차원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다양한 대칭성이 존재를 합니다. 3차원에서 가능한 주기성을 가지는 결정 구조는 유한하게 230개의 공간군으로 분류될 수 있음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페이스 그룹, 공간군이라고 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모든 주기성을 가진 물질 또는 그러한 주기성들은 이 230개 중에 무조건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기성을 가지지 않지만 질서가 있는 구조도 있어요. 준결정 구조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쿼자이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결정 구조는 뭐냐? 말 그대로 주기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서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펜로즈 타일링이라고 불리는 준결정 구조에서는 이제 5회 회전 대칭성이 있고, 이러한 5회 회전 대칭성을 중심으로 질서는 있지만 주기성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결정 구조를 준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로즈 타일링은 로저 펜로즈에 의해서 처음 이제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준결정을 댄 쉘트만이 발견하여서 20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주기성을 가지는 결정 구조는 유한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주기성이 대체 전자의 파동함수에 왜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가 만드는 주기성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그 안에서 전자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파동함수를 그릴 것인가가 이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핵심입니다. 주기성을 가지게 되면 주기성을 가진 어떤 함수 곱하기 특정 파수를 묘사하는 그러한 함수로 격자 주기성 안에 전자 파동 함수를 저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성이 쭉 있고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고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원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이러한 주기성을 가진 아무 함수나 픽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파수로 캐릭터되는 그러한 함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제 밑에 있는 저러한 격자 주기성 안에서의 전자의 파동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다른 것도 했더니 다른 주기성을 가진 함수 곱하기 특정 파수를 했더니 같은 파동 함수를 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자가 만드는 주기성, 즉 반복되는 패턴이 파장분의 1에 대한 양에서도 그러한 파수의 주기성도 개런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파수 자체에도 주기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수가 0에서 그리고 파수가 1/a에서 그리고 파수가 -1/a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지고 이런 에너지에 비례하는 함수를 그려보면 격자 구조에서의 분산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유한한 영역에서의 파수가 분산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격자 구조에서의 분산 관계를 이해할 때는 이러한 유한한 영역에서의 파수의 분산 관계를 저희가 핵심 포인트로 보고 이것만 잘라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예를 든 거는 1차원에서의 가장 심플한 분산 구조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3차원에서 다양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오비탈의 특성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에너지 띠 구조는 엄청 복잡해지고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갈륨 알세나이드라고 하는 반도체에서의 실제 에너지 띠 구조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걸 왜 띠라고 하느냐? 어떤 영역에서는 분산 관계가 이 라인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띠를 이룬다라고 해서 에너지 띠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띠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띠를 형성하는 라인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스파게티 라이크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스파게티라고 많이 물리학자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들의 스파게티. 이러한 스파게티들이 여기서는 단순한 이 라인인데 이 전자의 스파게티들에서 어떻게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자는 절대 같은 상태를 공존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다른 상태를 가집니다. 가장 이제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채워나가겠죠. 가장 에너지가 낮은데 다 모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존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에너지 하나에 무조건 하나만 찬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페르미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기본 입자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상태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장 낮은 에너지 영역대에서 시작해서 전자를 점점 높은 에너지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양자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10의 23승 정도 개수 전자개수를 채운다 라고 했을 때 그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두 다른 양자 상태를 가지는 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게티에서 한 반 또는 3분의 1 정도 채웠으면 건전지를 넣는다 라고 해서 전선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전기장을 줄 테고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전자의 상태를 살짝 바꿔서 저 옆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체는 전기를 흐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도체는 저희가 에너지 틈 바로 밑에까지 스파게티 하나에다가 다 채우는 거예요, 전자를. 그렇게 전자를 다 채워버리면 전기장을 가해줬을 때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틈을 밟고 올라가야 전자가 다른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에너지 틈이 어느 정도 유한하고 그리고 매우 크고 그 직전까지 빡빡하게 스파게티의 모든 전자를 다 채우게 되면 전기장을 살짝 가해줬을 때는 빡빡하게 차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뭐냐? 에너지 틈이 있긴 있어요. 부도체처럼. 그렇지만 부도체처럼 에너지 틈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 틈이 작고 직전까지 그 스파게티 하나를 다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반도체는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는가?
반도체는 에너지 틈이 작아서 불순물이 첨가했을 때 전기 전도도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응용해서 반도체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현재 반도체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상을 움직이는 큰 응용 분야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가장 작은 미시 세계에서의 전자의 흐름에서 그 파동함수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하세요.